우선 저는 이제 그 4대강 사업에 22조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부로서 가장 중차대하고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4대강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대에 훨씬 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나 4차 산업혁명에 필요했던 것들을 22조 이상의 돈을 투자했던 게 남는 장세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4대강 사업을 문재인 정부가 지금 취임한 지 2주일 만에 적폐청산의 어떤 과제로서 제시를 한 것은 제가 볼 때 온당치 않다고 보는데요. 온당치 않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정책에 대한 실패를 감사를 통해 가지고 사법적 단죄의 길로 몰고 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정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4대강 사업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97년에 YS, IMF 국가 환란 초래한 사람으로 완전히 역사적 지금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김대중 정부가 등장해서 IMF 그 뒤치다간이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면서 98년에 IMF 환란의 사법적 처리를 위해서 특별감사를 해가지고 당시 강경식 경제부총리, 김인호 경제수석을 구속시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무죄 판결 나옵니다. 그때도 똑같은 수순이었습니다. 취임한 새 정부가 특별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원이 감사 탈탈 털어서 2명을 수사 의뢰해서 검찰이 구속합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IMF 환란을 초래했다는 YS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단호하죠. 저도 분명히 인정하고 YS를 저는 훌륭한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정부가 거기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위해서 정부의 공권력을 통해서 감사를 지시한 것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약간 감정적인 영역이죠. 그렇죠. MB의 4대강 사업은 역사적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사법적 단죄로 몰아가서는 저는 무리하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는 41%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정부예요. 59%가 찍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41%의 지지자들이 적폐청산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만을 취임 초에 막 밀어붙이는 것은 제가 볼 때 통합에는 제가 볼 때 좋지 않아요. 정반대다. 오히려 59%도 동의할 수 있는 국가적 과제, 59%마저도 다 지지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인 시급한 현안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41%가 원했던 것들은 순리대로 그다음에 합법적 절차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게 수량 확보나 치수나 가뭄이나 홍수에 관한 관점으로 접근했던 것이 실패다 하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환경의 문제로 돌리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이제 수질 확보와 환경의 문제로 정책을 펴겠다라는 식으로 저는 하면 되는 것이지. 보완하거나 뭐 노선을 보충하면 된다. 감사로 저는 할 필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논란의 쟁점은 이것이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이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두 분의 논리는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수현 사회수석의 발언 들어보시죠. 그동안 감사가 3차례 있었습니다. 그중에 2차례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 기간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종의 그 감사 자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는 충분치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박근혜 정부 기간 중에도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담합이라든가 그런 건설업체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전 정부와의 그런 색깔 지우기라든가 이런 시각으로 보는 그런 시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이 4대강 사업 전면 재수사에 대한 의지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호하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불신은 문재인 대통령의 불신은 2012년 대선 당시에도 나타났습니다. 2012년 당시 영상 저희가 오래 찾아봤습니다. 박근혜 당시 후보와 문재인 당시 후보의 4대강 논쟁 들어보시죠. 당장 척을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수문은 상시적으로 열어서 수질은 회복시키고 그것으로 충분한지 보의 처벌까지 필요한지 하는 것은 위원회 통해서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고 국민들 동의하에 실시해야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말씀을 그렇습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후보가 4대강에 대해서 갖고 있던 불신이 당시 박근혜 후보도 똑같은 불신을 갖고 있었고 결국 그것이 박근혜 정부의 2차례 감사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들에도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깊은 불신이 담겨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2017년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책 가운데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도 아름다운 우리 국토를 완전히 망쳐놓은 게 아니냐.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었다. 그리고요. 다음 책에서도 나옵니다.
2012년 사람이 먼저다. 참여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권력을 동원한 가장 가혹한 보복을 당해야 했다. 그러니까 MB 정부가 정치 보복을 참여정부에게 가혹하게 했다. 다음 책입니다. 2011년 문재인의 운명. 정치 보복의 시작은 참여정부 사람들에 대한 치졸한 뒷조사였다.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홍준표 전 후보가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의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살펴보실까요? 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MB의 탓으로 여긴다. 4대강 감사는 정치 보복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4대강 보로 인해 홍수와 가뭄 피해가 없어졌다.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헛발질을 하는 것이다.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논쟁은 이것이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이 논란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건 정치 보복 아니다 라는 입장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치 보복은 MB 정권 때야말로 우리들이 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저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4대강 사업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향한다라고 정책감사 지시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국민들 중에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국민들, 특히 보수적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정치 보복이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보도된 기사를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정책적 개혁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더라고요. 첫 번에는 집권하고 나서 100일 기간 동안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시점.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도 지방선거 전까지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것. 그리고 집권 3년 이후 이렇게까지 나눠지는데 집권 취임 초기에 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 때 4대강 사업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이 정책 감사를 지시하는 부분들에 집중하다 보면은 정작 놓쳐야 될 부분들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그 대상은 이명박 박근혜 그 전 정부로 규정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갖고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걸 적폐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 여론에 대한 논란은 이게 지금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검찰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갖고서는 현재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소위 말한 친박계 정치인들에 대한 문제점까지 드러나요. 예. 그럼 이것까지 파헤쳐 갖고선 같이 집어넣고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치적 보복으로 물타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경중을 정확하게 따지고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자칫 잘못하게 돼 있을 경우에는 과거처럼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반대 진영의 야당으로 1대1 대결 구도로 몰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한 대통령으로 가기 위해서 정작 집중해야 될 우선순위가 뭔지를 파악하고 접근한다라면은 저는 과거와 같은 실패를 좀 답습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